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덜투덜 다락방 연구소 난조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덜투덜 다락방 연구소의 김 과장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투덜투덜 다락방 연구소를 이제 투다연이라고 부를 건데요. 우리 투다연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지금이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 김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이제 SM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이제 많은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가, 이런 것들 좀 많은 사람하고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SM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스트랙티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전략 경영이겠죠. 그래서 실무에 어떻게 전략 경영을 잘 적용할 수 있을지, 하지만 요거를 좀 더 재밌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김 과장님의 현재 실무 경험도 얘기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 MZ 제너레이션 그리고 저는 이제 X세대인데요. X세대와 MZ 제너레이션이 만나가지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지도 잘 지켜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과장님도 자기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외국계 회사에서 경력을 한 10년 정도 일하고 있는 진짜 실제 김 과장이고요. 음, 우선은 뭐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다 보니 단순히 학교나 현업에서 배우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SM 프로세스를 공부한 도중 우리가 알고 있는 현업에서 너무 마케팅과 동떨어진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SM 프로세스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크리티컬하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좀 조성하고 싶어서 이렇게 투다연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나저나 마이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닙니까? 김 과장님? 어, 아직은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금 아니, 방송을 컨셉하고 너무 어울리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김 과장님의 활약 정말 기대를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투다연의 특징을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SM 프로세스, 스트래티스 매니지먼트, 전략 경영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영어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할 거라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전략 경영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요 우리 투다연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그럼 김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인데 투다연 어떠한 것들을 팔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 갑작스럽게 뭘 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거, 좀 너무 무겁지 않은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시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뭔가 행운이 필요하지 않나. 행운이요? 아, 네. 행운이요. 행운이라면은 뭐 우리 금을 파는 건가 혹시? 금을 팔 만큼의 행운이 있으면은 그렇게 많은 행운이 필요하지 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저희는 소소하지만 주변에서 이제 좀 뭔가 기운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줄 수 있는 느낌의 제품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다 보니까 갑자기 한강변에서 클로버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버요? 뭐 클로버? 클로버. 이거 생소하네요. 한번 계속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소풍 같은 데 가면은 뭐 시간이 남으면 막 돌아다니다가 네이클로버 찾기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클로버의 의미는 행운. 그러다 보니까 의미도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추억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지금 힘든 시기를 약간 이겨낼 수 있는 추억과 그다음에 행운적인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제품을 클로버라 생각을 했고 우리 투다이언에서도 클로버로 시작해서 우리 이 채널에도 행운이 있었으면 해서 클로버를 파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아, 욕심이 굉장히 강하시네요. 우리에게 행운이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클로버 파는 거, 요거 굉장히 흥미롭긴 하네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 클로버를 어디서 팔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 클로버를 도대체 어디서 팔아야지만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팔아봅시다. 그래요, 김 과장님, 어디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선택은 잠실본동에서 클로버 장사하면 잘 될까입니다. 이게 잠실본동하니까 사실은 저는 사실 그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이 어딘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잠실본동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왜 또 김 과장님이 잠실본동을 선택을 했는지. 제가 왜 잠실본동을 선택을 했냐면요. 우선 잠실본동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위치적으로는 서울 안에 있고요. 네. 송파구에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잠실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좌측으로 가면은 강남구, 우측으로 가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롯데백화점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가 음, 있는 그 근처에 살고 있고요. 다른 분들 말로는 뭐 신천, 아니면 먹자골 뭐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동네 잠실본동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굳이 왜 잠실본동을 첫 번째 우리 지역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잠실본동에서 살거든요. 아하. 잠실본동에서 아, 김 과장님이 그럼 잠실본동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아, 오래 사셨습니까?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은 잠실본동의 어떠한 그 키워드 같은 거 있잖아요. 특징은 딱 뭐가 있을까요? 잠실본동의 키워드는 야구 있고요. 야구, 그리고 예. 그다음에 먹자골목. 먹자 골목이 있군요. 이게 지하철이면 어디인 거죠? 잠실본동이면은? 지하철역으로는 지금은 예전에는 구 신천이었고 현재는 잠실 세내역 2호선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9호선이 거의 근접해서 같이 위치해 있고요. 요즘 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하철. 아, 그래요. 잠실본동. 사실 어떻게 이제 김 과장님이 이야기를 진행할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따라가는 쪽이니까. 그래도 첫 번째 우리 주제로 해서 제가 지금 너무 좀 신이 좀 나서 너무 궁금해요. 우리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럼 계속해서 우리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김 과장님이 왜 잠실본동을 선택했는지는 잘 알게 됐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나 이제 전략 경영 공부를 했었을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거, population overview,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세대별로 잠실본동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김 과장님, 이런 거 준비가 좀 되셨습니까? 기본이죠. 아, 기본입니까? 아, 좀 거만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첫 촬영이에요. 첫 촬영이기 때문에 거만한 거, 우와, 우와, 우와. 겸손함으로 시작을 하자면 그래도 이제 시장 조사를 하려면 시청 네네네. 규모 파악이 이제 기초니까요. 네. 네네. 아, 그래요. 오케이. 겸손. 뭐 자신감이라고 합시다, 우리 자신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세대별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김 과장님이 정말 자신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다 같이 그러면은 우리 잠실본동 세대별 파퓰레이션 오버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송파구에 있는 자료에서 다운을 받았고요. 자료 추천은 송파구 사이트에 가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보시면 송파구 전체 인원은 있고 그 밑에 이제 송파구 안에 있는 잠실본동 그리고 잠실본동하고 인접해 있는 행정구역들의 인구를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 근데 너무 정신이 보시면 없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이걸 왜 했을까요? 전 감이 안 잡히네요, 도대체. 우선은 전체 인구수도 보여드릴 생각으로 좀 갖고 왔고 송파구 안에서 잠실본동의 위치 그러니까 송파구가 65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서 한 4% 정도 미만인 2만 7천 명이 지금 잠실본동에 살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인구가 밀집되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전동, 그러니까 잠실본동이긴 하지만은 주변 지역과 어떻게 다른 형태의 가구나 그다음에 인구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 송파 잠실본동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같은 송파구 아니지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해서 제가 이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딱 봐도. 네, 그냥 자료만 보시면 인구 숫자만 봤을 때는 뭐 잠실본동이 왜 특별한가 이해하실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잠실본동 근처에 있는 삼전동, 그다음에 잠실 2동부터 7동까지 두 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눠드리냐면은 삼전동에 있는 자 삼전동하고 잠실본동, 그다음에 잠실 2동부터 7동까지를 좀 나눠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징적인 부분을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인구수 대비해서 송파 잠실본동이 2만 7천 명이 사는데 가구 수가 15,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음, 잠실 이동을 보시면은 가구 수가 인원 인구가 3만 5천 명인데 가구 수가 11,000개. 네, 상대적으로 오히려 낮네요. 예, 상대적으로 많이 낮죠. 평균적으로 내면 잠실 본동 같은 경우에는 한 2명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가구당 인구수가 잠실 2동부터 7동까지는 가구당 약 3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면적도 보시면은 인구수가 별 차이가 안 나는 뭐 근접해 있는 잠실 4동이나 7동, 인구 가장성 7동에 비해서 면적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예, 이 부분은 삼전동, 잠실본동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통이나 반을 보셔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구역 안에서 더 세밀하게 나눠져 있고 인원수가 가구당 더 적고 그런데 또 면적은 작다.
이것은 이제 2동하고 7동, 그다음에 3전동하고 잠실 본동이 다른 형태의 주거 형태든지 아니면 주거 인구의 트렌드가 다르다는 걸 여기서 먼저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이 자료를 먼저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얘기 잘 들었고, 그럼 계속해서 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좀뭐 다양한 어떤 그 분석이죠.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김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역시 날카로운 분석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역시 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뭐랄까, 이게 송파구까지 이게 전체를 다 보는 것보다는 지금 아까 김 과장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좀 잠실본동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우리가 세대별로, 잠실본동의 세대별로 알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준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미리 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제 1등 제자입니다. 네, 하셨군요. 그럼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자, 잘 보이시죠? 예, 음, 남녀별 성별로 준비를 네네. 해봤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원한 건 아닌 것 같아. 요거, 너무 잘하셨는데, 진짜 너무 잘했는데, 이게 숫자라서, 이게 아시잖아요. 저 잘 안 보여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뭔지 잘 모르겠어. 요거 말고 조금 그래프를 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또 시인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그래픽은 투박하지만 시인성을 위해서. 아주 좋네요. 저처럼 이제 마케팅에 맞자도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림을 좀 보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요 그래프를 이해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요 그래프는요, 잠실 운동에서 남녀별로, 성별을 나누어서 연령별로 나누었습니다. 네. 어, 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타가 있긴 한데, 요거는 좀 잠깐 잊어주시고요. 밑에 아, 내용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타가 있군요. 네, 저도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뭐, 투다니 그렇죠. 첫 시간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용서하자고요. 네, 첫 시간이니까요. 그래요.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인구를 이제 연령하고, 그 다음에 나이로 나누어서, 연령하고 성별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빨간색이 여성 쪽의 인구 분포고 파란색이 남성 쪽의 인구 분포입니다. 네. 잠실 본동에 이 거주하시는 인구의 특성을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특성이 보이시죠? 가장 불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20대부터 30대까지 인구가 정말 가장 많이 그러네요. 거주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소년들, 그 다음에 영유아 인원이 노령 인구들,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럼요. 구조가 20, 30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아 인원은 적고, 대신에 또 노령 인구는 어느 정도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잠실 본동 네, 인구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너무 잘 들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또 시청자도 보기 편할 것 같고, 그런데 혹시, 제가 여기까지 요구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좀 더 뭔가 다른 게 있나요? 있습니까? 역시 김 과장님입니다, 진짜.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그래요. 노력하고 아주 중요한 마케터, 훌륭한 마케터입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4살 단위로 5살 단위죠. 끊어져 있기 네. 때문에 세대별의 느낌을 좀 갖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세대별로 한번 좀 나눠봤어요. 진짜로, 이 그림으로 보니까, 이게 뭔가 화끈하게 보이네. 확실히 30대와 네, 20대가 굉장히 많고, 40대, 50대, 60대도 만만치는 않네요. 그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티네이저하고 이제 고령층은 확실하게 이제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김 과장님께서 그 송파구를 거쳐서 잠실 본동까지 인구 세대별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김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잠실 본동을 딱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가 잠실 본동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유치한 이유는 있습니까? 우선은 20, 30대들이 뭐 30대나 40대 결혼 종년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이 많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아동이 30대, 40대 가임 인구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여기서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단순하게 1인, 2인으로 가구 수에도 보시면은
앞에 보여드렸던 가구수 자체가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그 한 번 더 평균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그래프, 가구수? 네, 여기군요. 보시면은 네, 지금 여기는 평균값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잠실보통 같은 경우에는 약 1.9명 정도 됩니다. 아, 우리가 1.9명을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2동부터 7동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한 3명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3전동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네, 결론적으로는 잠실 본동은 가족을 이루는 3인 이상의 인구가 아니라 혼자 아니면 2인이 가장 많이 살 거로 판단되는데 그중에서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게 20대, 30대, 40대. 그런 인구들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은 보통 이동하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를 유지하는 그런 가구가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1인, 2인 가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지금까지 김 과장님이 나름 크리티컬하게 분석한 거 너무 좋았고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투다형 같은 경우에는 SM 프로세스 기반,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전략 경영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실무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가 이제 마케팅 툴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클로버를 잘 팔 수 있을까? 클로버가 여기서 파는 게 올바른가?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할 거예요.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김 과장님 떨지 않고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김 과장님도 뭐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처음이라서 지금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방송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 계속 진행될 겁니다. Show must go on, no worries. 갑자기 또 유명한 대사를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네. 너무 MZ 세대들은 또 그런 명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X세대라서 미안합니다. 저는 뭐 저희들끼리 만든 방송이긴 하지만은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성장했으면 하는 저의 첫 시작과 첫 소감입니다. 그래요. 오늘까지 김 과장님 준비하느라 너무 수고하셨고, 그럼 우리가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